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족 간의 돈거래 때문에 상담받으러 오시는 분들 꽤 많을 것 같아요. 요즘에는요, 이런 게 있어요. 부모님들이 이제 장가 간다고 돈을 빌려주고, 뭐 사업한다고 빌려주고, 그래서 노후자금 때문에 받고 싶은데 자식들이 이제 나중에 어떻게 얘기하냐면, 아, 이거는 준 거지, 증여해 주신 거지, 빌려주신 거 아니다. 부모님들이 뭐 차용증 쓰거나 이러지 않잖아요. 계좌를 줬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빌려줬냐, 줬냐, 뭐 차용이냐, 증여나 이런 거 가지고 싸우시는 분들도 있고요. 요즘엔 또 처가하고 시댁 간에.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위가 장모한테 돈을 빌렸다가 아니면 시아버지한테 며느리가 돈을 빌렸다가 이게 갚지 않고 막 싸우다 보면 이게 결국 이혼 소송까지 가기도 하고요. 가족 간의 돈 거래가 사실은 받기도 어렵지만 그 받는 과정에서도 감정을 많이 상해서 가정이 파탄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근데 사실 가족 간의 돈거래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럴 경우에 좀 조심해야 될 게 있다면 어떤 걸 조심해야 될까요? 일단은 이거 만약에 부모가요 자식한테 돈을 줄 때요 이게 차용 관계인데 증여 관계로 세법상 오해를 받아서 증여세를 내는 경우들이 있어서 항상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객관적인 증거를 남기기도 쉽지가 않아요. 문자나 이런 것들. 그럼 대안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녹음 같은 것도 괜찮고요. 증여라고 주장할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이자를 매월 고정급으로 받으시면 아 이건 준 게 아니라 이자다라고 주장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인정받기도 좋고 사실 자식이든 부모든 가족관계든 차용증을 남겨두는 게 가장 좋죠, 사실은. 그렇네요. 아까 보면 이제 그 형부에게 가서 돈을 달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드라마 같은 게 보면 자녀들에게 그런 빚을 요구하는 경우도 좀 많이 봤었거든요. 아, 부모님이 네. 진 빚을 맞아요. 자녀한테 갚아라. 예, 예. 맞아요. 아버님께서 이렇게 약주 좀 드시고 막걸리 드시고 예상술 한 거 아들이 갚아주는 경우는 있지만 이게 큰 돈일 때는 부담스럽죠. 그 내가 빌린 게 아니면 내가 책임지겠다고 한 거 아니면은 부모님이 빌린 돈에 대해서 자녀가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. 내가 갚아드릴 수는 있지만 갚어라라고 했을 때 내가 안 갚아도 괜찮아요. 의무는 없어요.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면 상황이 좀 달라질 거 아니에요? 그때는 다르죠.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면 아버님의 재산을 내가 물려받죠. 그때 아버님의 마이너스 재산, 즉 채무, 빚도 나한테 물려받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아버님이 재산이 훨씬 더 많으면 그대로 물려받아서 빚을 갚으면 되겠지만 근데 빚이 더 많으면은 그러면 나는 아버님 재산, 아버님 빚을 내가 다 갚아야 돼요. 내 돈으로. 그래서 그럴 때는 상속 포기하는 게 좋고요. 근데 어떨 때는 아버님이 어디 숨겨둔 재산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느 게 더 많을지 모른다. 이럴 때는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습니다. 아버님이 물려주신 그 범위 내에서만 내 빚을 책임지겠다. 한정 승인이나 상속 포기는 아버님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.